안녕하세요. 첼리브라입니다. 오늘 아침에 녹음하기 직전에 비트코인이 간밤에 막 올라갔던 게 다시 원위치가 됐더라고요. 안 좋게. 그래서 알트코인 사토시 마켓이 약간이라도 회복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냥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이렇게 미온적인 상승과 미온적인 하락 계속 연속이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상승장까지 가는 데는 분명히 뭐 금리에 관한 어떤 그 기조가 확실한 방향성이 나오기 직전까지는 이런 장세가 한동안 유지될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는데 심리적인 어떤 그런 멘탈을 관리하는 게 최고 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트레이딩보다 사실은 이런 가상자산 시장은 특히나 급등락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떤 포텐셜, 내가 투자한 코인이 과연 어떻게 될까? 향후에 과연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과연 ETF는 승인 날 수 있을까? 뭐 중국 시장은 어떻게 될까? 인도 시장은 어떻게 될까? 뭐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에 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견디시겠지만 그냥 눈에 그냥 직관적으로 보이는 숫자에 집착을 매일매일 하루에도 그냥 수십 번의 그냥 시세 확인을 계속 하시다 보면 더 빨리 아마 지치실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장세 지금 현재 뭐 한 달 짧으면 한 달 뭐 길면 두 달 이내의 장세에서는 좀 그런 거를 좀 많이 횟수를 시세를 보는 횟수를 많이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급등이 있어야 매도도 하니까 그런 일이 지금 현재 없잖아요. 뭐 장난치는 어떤 그런 거래소에서 장난치는 시총 하위에 있는 코인들만 급등을 해버리고 막 이러는데 어쨌건 현혹해가지고 막 이렇게 급등했다고 추세 추종을 하기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코인에 그냥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참 이 가상자산 시장에 관여를 되게 많이 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나온 기사에는 뭐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도 뭐 투자를 했다부터 해가지고 FTX 거래소는 뭐 지난주에 투자를 했다. 그래서 뭐 FTX 거래소의 규모가 뭐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FTX 거래소가 리퀴드를 인수했다라는 이 얘기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뉴스를 이거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예전서부터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어쨌건 FTX에도 투자를 했었는데 여기 보면은 리퀴드 거래소에 이제 주된 인물들이 있거든. CEO부터 해가지고 CEO 뭐 해가지고 개발자들도 해가지고 근데 여기 보면 마이크 카야모리랑 카치야 콘노라는 일본인 이 두 분이 있는데 다 소뱅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소프트뱅크에서 경력이 있고 카치야 콘노 같은 경우도 소프트뱅크에서 장시간 8년 가까이 근무했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거를 매칭을 시켜보면 그냥 이게 FTX의 그냥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라는 거. 소뱅도 직접적으로 우회적으로 관여가 돼 있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매칭을 시키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리퀴드라는 거래소, 그러니까 예전에는 리퀴드 거래소랑 꾸오인이라는 거래소가 별개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인수 합병을 해요. 이거는 예전 기사를 아마 찾아보시면 아마 아실 텐데 그래서 이게 하나의 거래소가 돼버리는데 그걸 FTX에서 합병했다, 인수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리퀴드라는 거래소에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이 쿼시라는 거래소 코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토시 마켓에서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시간에는 208 사토시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당장 사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 이게 런칭이 2018년도에 되고 급등을 했었을 때 4,400 사토시까지 올라갔는데 거의 20배가 넘게 떨어진 거죠.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알트코인들도 아마 비슷한 아마 맥락일 텐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향후 뭐 리퀴드 거래소가 FTX 인수합병과 뭐 어떤 플랫폼이 교환돼서 잘 움직여서 쿼시 그러니까 리퀴드 거래소를 그 브랜드 네임 자체를 일본 내에서 뭐 잘 키워준다라는 만약에 그게 전제가 깔려 있다면 쿼시 코인이 지금 이 가격대로 아마 멈춰 있진 않을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FTX라는 그 이름으로
리퀴드 거래소가 만약에 바뀌어지게 된다면 이 코인의 가치는 엄청나게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뭐 이럴 수도 있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계속해서 이제 추세 추종을 하고 관찰을 하다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꺼시 가격이 208 사토시다. 그래서 요 근래 FTX 거래소가 리퀴드를 인수합병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코인이 약간 시세가 올라가긴 했어요. 사실은 요 며칠 전부터 해가지고. 근데 한번 조사를 한번 제가 보기에는 투자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셔라 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꺼시코인에 관해서 뭐 우리가 BNB에 투자하듯이 아니면 뭐 FTT에 투자를 하듯이 아니면 뭐 후오비 토큰에 투자하듯이 와지오 X에 투자를 하듯이 약간 그런 관점, 그런 관점으로 한번 공부를 한번 며칠 정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2021년 4분기 비트코인 손상 비용으로 1억 4,600만 달러의 손실을 봤다. 그래서 손해가 되게 크다. 그런데도 제가 보니까 오늘 새벽인가? 뭐, 매수를 했다. 또다시 매수를 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뭐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지금 계좌 잔고가 많이 마이너스가 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제가 예전에 이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뭐 코인리스를 보면은 많은 기관 투자가들도 지금 마이너스 퍼센테이지가 10% 20%이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40% 50% 막 이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우리 개인은 더 나신 분들도 더 많겠지만 근데 어쨌든 코인 시장이 이렇다는 거죠. 근데 기관들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매입을 하고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계속 있는다는 이유가 왜 그런지에 관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주식시장보다 큰 아마 수익을 분명히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인도가 뭐 큰 암호화폐 세금을 발표하는 뭐 30%의 세금인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와지오 X가 그러니까 급등을 했죠. 다시 제자리 걸음와서 1달러 밑으로 떨어지긴 했는데 근데 오늘 아침인가 제가 보니까 어저께는 긍정 뉴스가 나오고 오늘은 또 재무장관인가 뭐 이 코인에 관해서 코인들에 관해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인정 안 한다라는 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장난치는 거죠. 여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 코인을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장기적인 안목으로 아 나는 BNB만큼의 수익률을 거둬야 되겠다. 그 가격까지 보자는 의미가 아니라 수익률로 봤을 때 잠재적으로 인도 시장이 되게 크기 때문에 저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스캠도 아니고 안정적으로 아마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의 이익 실현을 하기보다 좀 큰 관점에서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어떤 차티스트가 뉴스에 이제 이 얘기가 게재가 됐는데 자본 막스인가? 이분이 WRX 토큰이 향후에 차트적 관점, 기술적 관점으로 봤을 때 1달러 수준에서 3.80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50%까지 랠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비트코인의 상승이 전제되는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비트코인이 받쳐두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인도 정부에서도 오락가락하게 뉴스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가격이 지금 당장 올라갈 수는 없죠. 저는 물론 이 가격에 팔진 않을 거예요. 3.8달러에. 제가 원하는 가격은 훨씬 높은 가격에 팔 거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금리 때문에 시장이 안 좋으면 0.75달러 이하까지 떨어질 뭐 이런 말은 누구나가 다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불확실한 장사이기 때문에 그냥 야금야금 그냥 분할 매수로 그냥 대응하는 게, 만약에 이 코인에 관해서 욕심이 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응하는 게 지금 관점에서는 좋지 않을까. 이번 달 정도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예전에 이거 밑까지 일시적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바로 한 일주일 전인가?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때 아마 많은 분들이 매수하셨던 분들은 아마 단기적으로 많이 아마 익절을 하셨을 거예요. 1달러 20이 안 되더라도 1달러 언저리에서 아마 익절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와지오 X CEO가 또 새로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뭐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일명 뭐 샤데움인가? 이 이름이 그렇대요. 그래서 이게 더 블록인가 나왔는데 제가 흥미가 있어가지고, 샤데움이 그래서 초당 100만 트랜잭션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뭐 이것을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블럭에서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미 뭐 기관 투자가들한테 이 프로젝트는 벌써 투자를 받았더라고요. 이 코인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유통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SHARD, 그래서 이 코인이 이 똑같은 이름으로 코인 마켓에 있는 건 사실인데 이 코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니셜이 SHM인데 이 코인은 지금 당장 없어요. 이 코인은 지금 당장 없는데 샤데움의 알파넷은 4월달, 그리고 베타넷은 3분기, 메인넷은 올 4분기 말에 런칭할 예정이다. 이 코인이 만약에 런칭이 되고 이 기술이 구현이 되면 뭐 와지어 X 거래소의 가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부가되는 반사적인 이익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 프로젝트에 이제 투자를 한 게 여기 보면 뭐 3 어로우 캐피탈, 그리고 앤더슨 호로위츠, 점프 캐피탈, 뭐 알라메다 리서치, 뭐 여기 다 마찬가지로 DCG가 투자하는 데는 다 똑같이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예전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건 지나가는 김에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인도하고 전 중국 시장에 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뭐 관련된 코인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근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신흥시장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미국의 유명 투자자 마크 모비우스 캐피탈 파트너스 대표는 인도 주식시장은 단기 약세장도 물론 있겠지만 앞으로 50년 동안 상승세를 펼칠 것이라며 지금의 인도는 10년 전 중국 주식시장과 같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흥시장 펀드의 절반을 인도와 대만에 묻었다고 덧붙였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기사를 보면서 뭐 저도 이제 똑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많은 돈들이 블랙록이라든가 아니면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JP모건 다 인도 시장에 관해서 되게 많이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특히나 중국에 많은 자본이 가 있던 게 인도 시장으로 조금 많이 빠져 있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확장 단계에서 성숙 단계로 들어가고 지금 인도 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확장 단계로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많은 공장이 지어지고 사람들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단계죠. 지금 발전 플랜트 건설이 두산중공업에 의해서 뭐 해수담수화 말고도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예전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뭐 발전, 뭐 철도, 토목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근데 제가 2016년에 그때 잠시 머물러 있을 때만 해도 정전이, 그러니까 주기적 우리나라도 막 새마을운동하고 막 이럴 때 옛날에 그때 같은 경우는 막 동네마다 시간차를 두고 그런 게 있었나요? 우리 뭐 정전 이런 게? 근데 인도 같은 경우 제가 잠시 머물렀을 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시간별로, 인터벌로 정전을 일부러 했었거든요. 정부에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전기가 24시간 돌아오더라고요. 그런 거랑 이제 똑같은 이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댓글이 참 재미나더라고요. 저는 본데 인도와 중국은 거르는 게 답이다. 저는 아니라고, 오히려 인도하고 중국에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선진국이 아니라 50년 후는 모르겠는데 버스 기차에서 여자 강간하고 똥은 아무 곳에나 싸는 인도는 아직 멀었다. 근데 좋아요가 18개. 근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여기서 뉴스를 보고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 게 세상 일인데 무려 50년을, 그것도 주식을, 엄청 부정적인 얘기들만 다 댓글에 보면은. 그리고 중국보다 더 못한 곳이 인도인데 과연 중국은 어떻게든 통제해서 앞으로 가기라도 하지, 인도는 이렇게 크크크 이렇게 써놨는데, 중국보다 더 못한 곳이 인도인데라고. 근데 중국이, 일반 사람이 중국 대도시에 가서 돈을 써도 서울하고 맞먹게 아마 물가가 비슷하거나 아마 더 비쌀 수도 있어요. 물가가 어쨌든 싸진 않아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물가는 예전에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도까지 문명적 발달이 된다면 환경은 물론이요, 세상 종말이 코앞으로 다가올 듯하다. 다 부정적인 얘기만 있더. 인도가 뜨는 건 기정사실이긴 한데 뭘 믿고 어디다 투자하냐. 나라가 개판 5분 전이라 부정부패 개쩔고 회계 투명성 아닌데 뭘 믿고 투자해. 이러니까 투자할 만한 거죠. 다 정리되고 성장하고 이러면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WRX 코인 같은 경우도 그 거래소가 FTX만큼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면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이낸스만큼 사람들한테 안전한 거래소다, 뭐 볼륨이 엄청나다,
그럼 BNB 가치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잖아요. 똑같은 이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어떤 분이 이제 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인도 ETF 2년 전부터 조금씩이지만 매집 중인데 믿을만함. 괜히 저런 소리 나오는 게 아님. 나스닥도 좋지만 해외 투자할 거라면 신흥국의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지.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중국, 인도 펀드는 진짜 10년 보고 투자하기 좋은 듯. 걔네가 평균 소득 한국 반만 따라잡아도 아마 내 인도 중국 펀드는 10배 찍을 테니 이 말이 진짜 전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어, 하락장이다라고 이제 뭐 그렇게 보실 분들도 있어요. 아마 3년간에 이제 금리 인상하면 집값도 3년간의 하락이고 주식시장도 되게 안 좋을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액면 분할 한다는 얘기가 아마 어저께 이 뉴스가 났을 거예요. 구글이 20대 1로 주식을 분할할 거다. 한 주당 2,750달러에서 138달러로.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사실 구글은 이미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액면 분할하면 거기서부터 약간의 또 상승은 있겠지만 그 전이 아마 나쁘지 않은 시장 장세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뭐 단기적으로 3월 이전까지는 3월 뭐 16일 이전까지는 좀 약간 이도저도 아닌 장세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거기서 이제 분기로 해서 확실한 뭐 금리 방향성이 나온다면 아마 그 이후부터 7월 달까지는 나쁘지 않은 장세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전 그렇게 생각해요. 금융시장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는 코인 시장도 현재 커플링으로 계속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구글이 이렇게 액면 분할을 했을 때는 과연 왜 그랬을까? 카카오는 액면 분할했을 당시 액면 분할하기 전에 과연 주식시장이 과연 어땠을까? 그걸 한번 대입을 해보면 장세를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디지털 파운데이션에서 여기 보면 뭐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24일 날 2월 24일 날 얘기가 나오는데 리플사가 여기 왜 참여할까요? 디지털 파운드인데. 그리고 여기 엑센추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엑센추어는 디지털 달러를 연구하는데요. 미국 정부한테 그러니까 정부한테 지령을 받고 CBDC를 연구하는데요. 근데 여기 같이 참여를 하잖아요. 같이. 근데 남의 나라 디지털 파운드하고 관련된데 여기 왜 디지털 달러 연구하는 사람들이 왜 참여를 하고 리플사는 여기 왜 참여를 했을까요? 다 이미 저는 보여줄 만큼 카드를 다 대중들한테 보여줬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을 안 보여줬죠. 가격적인 걸 안 보여줬죠. 근데 인프라망이 깔리고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 그때서부터 아마 가격은 아마 이들이 아마 조작을 할 거예요. 어쨌건 저도 뭐 그냥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보니까 비니 링엠이라고 있고 비니 링엠이라고 이제 어느 정도 가상자산 시장에서 네임드가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라울팔의 리얼비전에 보니까 어, 랜드 여기 보면 랜더 네트워크 그러니까 RNDR 이니셜로 봤을 때 이 코인이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됐어요. 그래서 뭐 제가 상장됐기 때문에 이걸 지금 당장 사야 된다. 상장됐으니까 상장발을 먹었겠죠. 근데 상장발이 끝난 이후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사람들이 관심이 꺼지면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여기 보면 랜더 네트워크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뭐 확장되고 아니면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보편화되면 렌더링에 관한 게 되게 중요시 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제가 보기에도 다 타당성이 있고 논리적 근거가 있고 비니 링엠이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관심 갖고 이 코인에 관해서 언급을 했을 때는 그냥 쭉 연구 대상으로 한번 지켜봐도 나쁘지 않은 코인이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지켜보세요. RNDR. 그래서 일단은 코베에 상장됐기 때문에 지금 추세 추종을 하기보다는 조금 한 발 뛰어서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미국 국가 부채가 30 트릴리언 달러가 됐다. 그래서 하나 따졌을 때 이게 뭐 3경원인가? 3경원이 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조국이 아니라 엄청난 부채를 지금 진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미국에선 지금 금리를 급하게 뭐 4번, 5번,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7번 올리겠다 얘기가 나왔잖아요.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금리를 올리겠다는 횟수가 일단 줄었어. 그리고 처음에는 0.5를 3월 달에 올리겠다라고 했다가 지금은 0.25를 올리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금리를 급하게 연준에서 그렇게 올려버리면 미국이 더 힘들어요. 대중보다. 왜냐면 이 금리가 이 빚을 갚는데 또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빚은 저는 이거 못 갚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이들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왜 CBDC를 연구를 하는지, 왜 CBDC를 탄생을 시키는지, 또 다른 양적 완화의 기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 명목 화폐의 수명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CBDC를 연구해서 그걸 발행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전 하게 됐고, 그 전까지 시간 끌기를 질질 끌겠죠. 금리 인상의 과격한 금리 인상보다는 미온적인 금리 인상과 장기적인 금리 인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 경제를 떠받들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CBDC가 이제 뭐 디지털 달러가 나오는 순간이 되면 일시적으로 리셋을 시켜버리겠죠.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메타버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주도가 되는 그런 시절이 오는 거고, 그 전까지는 3차 산업의 축소를 유지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어저께 이제 바이엘은 원래 기존 바이엘 크롭 사이언스라는 부서가 따로 있었습니다. 어저께 제가 바이엘하고 해가지고 몬산토 그룹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몰랐던 사실을 많이 댓글을 적어주셔가지고, 기존 부서는 제약 매출이 70%였지만 몬산토를 인수함으로써 5대5 매출이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식량 정쟁의 미래가 현실화되어 거액을 투자하여 회사를 인수하였을 거라 보입니다. 찰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 마소 회장도 농업 부지를 사모으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최대 농지 주인이 누구냐면 빌 게이츠예요,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과연 농지 확보를 지금 왜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몬산토는 왜 지금 제약보다 어떤 이 종자 산업에 관해서 비중을 더 늘렸을까요? 여기 보면은 제약 매출이 70%였는데 몬산토를 인수함으로써 5대5 매출이 맞춰져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왜 그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중간에서 피를 보는 거는 대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분이 이제 댓글 달아주셨는데, 찰리님이 작년에 식량 얘기할 때부터 몬산토 바이엘 회사 공부했었는데 주가가 도무지 오르지 않고 여기서도 따로 거론되지 않아서 별거 아닌 회사인가 하고 말았었는데 오늘 얘기가 너무 반갑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는 게 진짜 저도 이제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에 달았어요. 그래서 진짜 장기적인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이 어쩌느니 이런 거보다는 식량 자원하고 주도권을 누가 가졌냐 이런 거하고 아마 같이 대입을 시켜보면 몬산토라는 이 회사가, 몬산토 바이엘이라는 이 회사가 그렇게 지금 현재는 뭐 모르겠지만 앞으로 먼 미래를 보면 어떤 빅테크 기업보다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뚜렷한 방향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특정 코인에 관해서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소액 정도는 좀 이렇게 좀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건 코베의 R&Dr이 상장됐기 때문에 상장바를 먹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많이 관심 없을 때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려요. 오늘도 화이팅!